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린트에서 스타팅은 무조건 제일 처음에 프린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이제 포스를 풀었을 때 이게 포스가 하나씩 됩니다.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되고 이 포스가 제로인 거는 사이드로서 실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S인 경우는 이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서 태어났다가 실행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사실은. 동시에 실행되는 건데 이게 어느 게 먼저 실행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태어났다가 웨이트를 풀어야잖아요. 이거 풀기 전에. 웨이트를 풀면 태어났다가 블락이 돼요. 블락이 되고 차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먼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차일드가 프린트가 되는 게 먼저 실행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풀이 끝나면 이쪽으로 가요. 차일드가 이거를 프린트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엔드라는 거를 프린트하고 차일드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 엔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넌트가 웨이트가 리테인되면서 페넌트가 아이언 페넌트라는 걸 찍죠. 페넌트는 마찬가지로 이 블락을 벗어나면은 엔드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드를 또 찍게 돼요. 그래서 엔드가 차일드에서도 찍고 페넌트에서도 찍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일드에서 엔드 찍는 거를 미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스한 사람은 3점 감점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거 외에 아이언 차일드, 아이언 페넌트 둘 중에 하나를 미스한 사람은 이거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퀘스트가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둘 중에 하나가 찍혀 있으면 그냥 6점 감점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또 그 기준으로 설정을 했더니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좀 열심히 좀 따라오고 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좀 변별력을 내야 되는데 변별력이 안 나와서 했고, 여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시험지에 대해서 시험 점수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메일 보냈는데 내가 오늘 설명을 한 걸로 해석을 했으면은 이제 그만이고, 여기에서도 좀 점수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는 사람들은 메일을 일단 보내세요. 메일 보내면 내가 어디서 얼마나 보냈다는 거를 메일을 일단 줄게요. 그걸로도 수용이 못 되면 또 연락하세요. 이거는 전달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챕터 5 CPU 스케줄링 들어가고요. CPU 프로세서 관련해서 남아있는 챕터가 3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 5가 CPU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이고, 챕터 6에서 다루는 게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동기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챕터 7에서 다루는 게 교착 상태, 그러니까 데드락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 3개가 끝나면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메모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 OS 내용 중에서 프로세스 관련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 5장에서 다루는 CPU 스케줄링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요 테이블 있었죠? 요게 이제 프로세스의 스테이트 변환, 처음에 생성돼서 레디, 런, 웨이트, 그 다음에 종료까지 이런 생성 상태인데, 스케줄링이라는 건 레디 상태, 준비 상태에 여러 개 프로세스들이 있죠. 그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실행 상태로 바꿔줘요. 근데 고를 때 어떤 프로세스를 고르느냐라는 게 스케줄링이에요.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스레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는 거냐, 스레드를 스케줄링 하는 거냐, 이렇게 뭐 좀 혼란스럽게 좀 그 얘기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스케줄링 할 때는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구분하지 마세요. 구분하지 말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컴퓨터의 OS에 따라서는 스레드를 지원하는 OS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OS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 OS는 프로세스 단위로 스케줄링을 하는 거고 스레드를 지원하는 OS는 프로세스는 없어요. 모든 프로세스는 스레드 개념으로 간주하는 거고 그래서 스레드를 대상으로 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프로세서가 그 스레드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메모리 스테이트도 다르고 그다음에 PCB 내용도 다르고 다른데 스케줄링을 하는데 필요한 그 실행 순서 정하고 이런 거에 필요한 거는 프로세스나 스레드나 개념상으로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스케줄링 관점에서는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OS라는 게 이게 어떤 수학 문제처럼 이론적으로 딱 명확하게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이론은 어떤 뭐 이론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딱 돼 있지만 운영체제라는 거는 이거는 그 하나의 어떤 주장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좋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OS 이론이고 OS를 임플리멘트 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러면 그런 개념이 좋으니까 내가 만드는 OS에는 이런 개념을 넣어서 하겠다. 아니면 이런 개념은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맞으니까 빼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OS에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OS를 구현할 때 이런 거를 검토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적절히 검토해서 사용을 하라라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스케줄링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OS가 어느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혼합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거를 뽑아가지고 나만의 어떤 스케줄링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대부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게 여기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세요. 그리고 CPU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여기서 봤을 때에 준비 상태에 있는 거를 하나 골라서 이제 실행 상태로 바꾸는 게 스케줄링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CPU 스케줄링이 끝나고 6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프로세스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인데 6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그 멀티 프로세싱, 멀티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타임 시어링 하다 보면은 뭐 패러럴리즘이 될 수도 있고 컨커런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2개 이상의 이제 프로세스에서 동시에 뭔가가 수행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은 요즘은 스레드를 지원하는데 스레드를 지원하다 보면은 글로벌 변수를 통해서 이게 서로 변수 쉐어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더 복잡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6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 실제 6장에서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단순히 뭐를 먼저 수행하고 뭐를 먼저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왜 뭐 저런 것들 있죠. 그 수학에 보면 OR 이론 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계곡에 적군이 있고 이쪽 양쪽 산 위에 아군이 있어요. 두 아군이. 그러니까 아군이 한 부대만 이 적군을 쳐서는 전력이 모자라서 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공격을 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OR 이론에 의하면은 결국 공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부대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려면 서로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하려면은 언제 몇 시 몇 분에 동시에 치자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는 방법이 전령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전령을 보내는데 이쪽에서 전령을 보내고 뭐 내일 12시에 치자라고 했는데 이 전령이 가다가 중간에 적한테 붙잡혀서 만약에 뭐 죽었거나 포로가 됐거나 그러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달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전달이 된 줄 알고 적을 혼자 치면은 이게 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령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연락을 받으면 다시 연락 받았다는 걸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럼 전령이 가서 연락을 하면은 이쪽에서 연락 받았다는 걸 또 전령을 보내요. 근데 그 전령이 또 중간에 체포가 됐는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받으면 그걸 받았다는 걸 또 보내야 돼요. 그럼 계속 전령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보내고 결국 공격을 못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도 그거하고 비슷한 이론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는 문제인데, 그 데드락이라는 거 이제 그 아까 전력을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딱 그 일이 막혀가지고 서로 진행을 못하고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일어나지 않게 방지를 하느냐 또는 해결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에 5장에서 그 CPU 스케줄링을 하는데 일단 CPU 스케줄링의 대상은 그 프로세스가 대상이에요. 그 프로세스는 사용자 프로세스도 있고 시스템 프로세스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 스레드는 구분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 프로세스하고 스레드하고 여기서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 어떤 트랩이나 인터럽트 처리가 되는데 이 트랩이나 인터럽트에 의해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이게 선전되는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 자체도 CPU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CPU에서 하나의 스케줄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터럽트 처리라는 거는 굉장히 긴급상에서 이걸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뭐 IO가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다른 프로세스하고 경쟁해서 스케줄링을 하다 보면은 다른 프로세스에 밀려가지고 이게 스케줄링이 안 되고 늦게 인터럽트 모듈이 실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IO가 발생했는데 IO 인풋 들어오는 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면 이게 날아가 버리고 처리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럽트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줄링 대상이 아니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인터럽트 모듈 처리를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 모듈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세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되고 그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거는 여기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요즘 컴퓨터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뭐 워크스테이션 서버라든가 무슨 뭐 그 데이터 센터, 웹 센터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런 복잡한 서버 같은 데서는 스케줄링이 필요하지만 이런 PC 같은 데서는 사실은 내가 혼자 쓰는 거고 지금 동시에 쓰는 게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디큐에 모여 있는 프로세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있는 거 그냥 차례로 가져다가 처리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제 이유라면은 좀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운영 체제가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운영 체제 배운 게 80년대 초반 한 82년, 3년 이때쯤 OS를 배웠는데 지금 이제 35년 됐잖아요. 35년 됐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이 한 70~80%가 지금 배우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PC가 초기에 이제 나온 상태였고 PC보다는 메인 프레임이라든가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심이었는데 그때는 이 부분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의 성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효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쇠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OS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이론 분야 중에 하나고 그 이론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PC에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뭐 서버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게 좀 약해요. 예전에는 이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선택해서 하느냐 이런 이슈였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레디 큐에 그 대기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P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레디 큐에 들어오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냥 선택돼서 수행되고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케줄러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기 스케줄러, 단기 스케줄러, 중기 스케줄러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장기 스케줄러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잡 스케줄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배치 프로세싱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드디스크 바깥에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CPU에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메모리로 적재를 하는 거죠.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주는 작업. 이런 작업이 이제 장기 스케줄러라는 개념으로 얘기가 됐었고 단기 스케줄러라는 거는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그 프로세스들
메인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적재되어 있을 때에 그것도 이제 레드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레드큐에 들어가서 실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실행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단기 스케줄러의 개념이고, 이게 CPU 스케줄러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5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요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위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안 배우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모리에서 레디 상태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 중에서 선택해서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기 스케줄러는 이제 뭐 특이한 경우로 너무 많은 프로세스들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뭐 메모리 스와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막 렉이 걸린다 그러죠. 막 굉장히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만 나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너무 많은 프로세서들이 메모리에 적재되는 경우인데, 그 중에 강제적으로 그런 프로세서들을 다시 내려가지고 클리어 시켜주고 뭐 리셋 시켜주는 그런 개념의 이제 스케줄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 있는 단기 스케줄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CPU가 이런 프로세서를 스케줄링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스케줄링을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걸로 5가지 이런 기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게 CPU 사용률. 그러니까 CPU 사용률인데, 이거는 CPU가 놀지 않고 얼마나 뭔가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1시간 동안에 CPU가 1시간 내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CPU 활용률이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노트북 같은 이런 PC 같은 데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CPU 유틸라이제이션 보여줬었죠. 보여줬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거의 한 5% 미만이고, 뭔가 프로그램을 계속 루프 도는 프로그램을 하나 띄워놓으면은 한 20% 정도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으면 40%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CPU 활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이런 노트북 같은 데서는. 근데 이게 노트북이 아니고 네이버의 웹서버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수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오죠. 그럼 그 리퀘스트를 일일이 다 처리해야 되니까 CPU 활용률이 거의 뭐 100% 수준에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잡 스케줄링을 하는데,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딴 일을 하는 동안에 CPU가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데 뭐 다른 I/O를 하기 위해서 I/O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CPU 사용률을 100% 가까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CPU 활용률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스템 관점에서는 처리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리량은 단위 시간 동안에 몇 개의 프로세스를 완료해 주느냐, 몇 개의 프로세스를 끝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느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CPU 사용률하고 처리량이 사실은 컴퓨터의 효율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프로세스를 처리해줘야 되고, CPU가 놀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관점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혼자 이 컴퓨터를 쓴다 그러면은 위에 2개만 최대화시키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쓰는 게 되는데, 여러 개의 사용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에서 수행된다고 하면은 이것만 좋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이제 요 밑에 있는 3가지가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턴어라운드 타임, 총처리 시간 또는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총처리 시간이 뭐냐면은 내가 프로세스 입장에서 시스템에서 이제 메인 메모리에 적재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내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내가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이게 이제 총처리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배치 프로세싱이나 내가 혼자 처리된다 그러면은 나만 CPU를 100% 사용하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내가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내가 혼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경쟁하면서 타임 쉐어링이나 이런 거에서 같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CPU 시간도 나눠 써야 되고 다른 점도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수행되는 것보다 늦게 처리가 돼요. 늦게 처리가 되는데, 가능하면 이거를 얼마나 더 빠르게 처리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하고 이거는 이제 연관될 수도 있는데, 대기 시간은 뭐냐면은 준비 완료 큐에 레디 상태에서 CPU의 스케줄링은 못 받고 다른 이제 순위에 밀려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은 이제 이거는 요즘 같은 프로그램 특성상 어떤 특별한 어떤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키보드를 하나 딱 치면 키보드 글자가 찍혀야 되잖아요.
찍히는 게 보면 키보드 입력하면 그걸 인풋을 CPU에서 받아가지고 찍어주는 건 그래픽 작업에 의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거에 CPU가 돌아가는 거고. 근데 내가 멀티 프로세싱이나 타임 쉐어링에 의해서 내가 글자를 찍었는데 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게 그 블락되어 있고 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러면 화면에 글자가 안 나오죠. 글자가 안 나오면 이게 인풋이 왜 안 먹어? 그러고 여러 번 누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응답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인풋을 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이게 이제 응답 시간이고 요즘 컴퓨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이런 CPU 사용이나 처리량이나 총처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특히 이제 노트북 그 PC 같은 경우는 그 PC가 워낙 빠른 데다가 여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로 처리되는 거는 걱정 안 해도 굉장히 충분히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되는데 여러 개가 밀려가지고 내가 반응 시간이 늦다 그러면은 암만 빨라도 내 사용자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느끼게 되고 짜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위에 CPU 사용료하고 처리량 두 개를 최대화하는 게 이제 최우선인데 여러 가지 어떤 그 편의성이나 이런 거를 놓고 볼 때는 이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되다 보니까 최적화, 그러니까 편차를 최소화해서 공평성을 고려하면서 가장 최적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이거를 전부 다 좋은 걸로 시간을 다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하나를 좋게 하면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균형 있게 얼마나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좀 좋게 하고 나머지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그 운영체제 설계할 때에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저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식당 갔을 때 이제 안에 손님이 꽉 차가지고 뒤에서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뭐 의자에 앉아서 대기석에서 기다리는 거. 이래서 대기석에서 한 뭐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뭐 1시간, 2시간 마냥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짜증나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 식당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대기 시간을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게끔 어떻게 잘 적절히 해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응답 시간은 마찬가지로 내가 뭐 얘기를 주인한테 뭐 식당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 식당 주인이 딴 거 처리하고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딴짓하더라 그러면 이제 불만도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딴 거 하다가도 우선적으로 그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딴 걸 해주는 게 식당 측면에서 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거고 OS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총 처리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들어갔는데 마냥 오래 걸리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방법이 이제 스케줄링 방법으로 줄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것들이에요.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 마트 가서 이제 계산대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잔뜩 실었어요. 한 수십 개를.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서 계산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나는 간단하게 볼펜 하나 사가지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한 뭐 1분도 안 걸리는데 앞에서 한 뭐 10분 이상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나는 1분 처리하기 위해서 10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시스템에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빠르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계산대에서도 그러죠. 그 뒤에 짧은 물건 적게 든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먼저 하세요 그러고 먼저 보내잖아요. 그럼 1분 걸리는 사람 먼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10분을 처리하면은 두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앞 사람은 전혀 안 기다리고 자기 거를 바로 처리한 거고 뒤에 사람은 1분밖에 안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앞에 사람은 10분 처리한 사람은 안 기다렸지만 뒤에 처리하는 사람이 10분을 기다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처리하지만 이 처리량이 이런 건 같지만 이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이걸 이제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사람은 계속 빨리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계산량이 많다고 해서 이제 적은 사람들이 계속 오면 그 사람만 계속 앞으로 먼저 들여보내다 보면은 많은 거 싫은 사람은 무한정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 주는 게 이 스케줄링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고 이론이 돼요. 그래서 이 스케줄링 할 때 일단 개념 중에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고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어요. 비선점 스케줄링은 non-preemptive 스케줄링이고 선점은 preemptive 스케줄링이에요. 이게 영어 의미상으로 보면은 preemptive라는 게 선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이거를 확보하는 거죠. 뭔가를.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비선점하고 선점하고 의미가 이게 바뀐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레디 큐에서 CPU 스케줄링이 되는 이제 순간 CPU가 이제 레디 큐에서 스케줄을 하려면은 뭐가 발생을 해야 돼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서가 중단돼야지 다음 프로세서를 내가 스케줄링해서 뽑아오게 되죠. 그럼 현재 있는 프로세서가 중단이 되는데 현재 있는 프로세서가 중단되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실행하다가 실행 상태,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도중에 내가 이 출력 요구를 해요. 뭐 키보드 인풋을 받아들여야 된다든가 I/O 입력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이제 멀티프로세서한테 웨이트 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럽트 콜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은 실행하다가 내가 그 웨이트 상태로 가죠. 대기 상태로. 그래서 대기 상태로 가면은 CPU를 일단 내가 놓는 거예요. 자원을. 그러면 CPU가 레디 큐에 있는 다음 프로세서를 이제 그 스케줄링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실행 상태에서 준비 완료 상태로 전환하는 거예요. 준비 완료 상태로 전환하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이제 중간에 인터럽트 같은 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럽트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급한 콜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아니면 타임 쉐어링에서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다 됐을 때 그때도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시간을 내가 단위 시간 쓸 걸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CPU를 놓고 준비 완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는 대기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 I/O가 끝나거나 그래가지고 준비 완료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상태는 프로세스가 종료돼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요럴 때 이제 그 프로세서 스케줄링을 하는데 여기서 일단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1번, 4번 케이스에서만 스케줄링을 발생시키는 거가 비선점 스케줄링이에요. 그러니까 1번, 4번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그 1번은 프로세서가 실행하다가 어떤 그 이출력 요청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CPU를 내놓는 건데 내가 자발적으로 CPU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CPU를 더 이상 실행하면은 입출력을 못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차일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내가 CPU를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CPU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잠시 스탑할게요. 그러고 이제 나오는 경우. 그리고 프로세서가 끝나는 경우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더 이상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거. 그래서 이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프로세서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선언해서 다음 그 프로세서한테 CPU가 넘어가는 거. 이런 경우를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해요. 근데 비선점이라는 건 사실은 선점이라는 게 내가 한번 잡으면 끝까지 실행하는 게 선점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경우면 이게 비선점이 아니라 선점 스케줄링이 맞을 것 같은데 용어상으로는 이게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프리엠티브라는 요 선점의 의미가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서 관점에서 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서가 내가 그 앞에 다른 프로세서가 실행하고 있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걔를 밀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거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선점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가 실행되고 있으면 중간에 밀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프로세서가. 그 프로세서가 자발적으로 끝나거나 I/O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CPU를 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는 그게 비선점 스케줄링이고, 반대로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이제 1, 2, 3, 4번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스케줄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실행 상태에서 인터럽트에서 그 어떤 특정 인터럽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2번, 3번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의 일이 다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다 끝나지는 않고 다른 어떤 긴급한 인터럽트에 의해서 그 준비 상태로 갔다가 이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은 다시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대기 상태라는 거는 이제 I/O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입출력을 하더라도 입출력이 끝나면 내가 바로 다시 또 계속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게 이제 스케줄이 발생하는 거 이런 건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
이게 하여간에 요거는 좀 잊어버리고 요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상으로는 요게 맞고요. 요게 맞고 요거를 그 구체적인 설명 나오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그 CPU가 이제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실행되고 있는데 실행되다가 입출력이 발생하거나 그 내가 끝나고 종료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CPU를 실행할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CPU를 이렇게 반납해주는 케이스죠, 이게. 그 경우에 다른 프로세서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